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 현대차였다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삼성전자인데요. 사실 장 초반에 스트릿 컨센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세론으로 작용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시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장 초반에 비해서 IT 투톱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는 80만 원을 목전에 두면서 지금 맥커리에서는 목표가 20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4,000포인트에서 지난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만 새해 들어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4,500 넘어서 오늘은 4,600포인트 위로 훌쩍 올라온 우리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이 1,449원대에서 거래되면서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는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1조 넘게 순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오늘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까지 IT 투톱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르는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500종목이 약간 넘어가고요. 내리는 종목이 2,000 종목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균질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IT 투톱이 끌고 가는 장세, 역시 강세장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 속에서 새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하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이렇게 좀 오르나 싶었는데 현재는 약세를 보이면서 94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강세장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 더 기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실 반도체를 빼고는 시장을 논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욕 시장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진 것은 괜찮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은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로 함께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많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진 캐스터입니다. 네, 캐스터 서수진입니다. 소화할 재료들이 넘쳐나는 오늘입니다. 이번 주에 시작됐던 CES에서 나오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 탄력이 붙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조가 되면서 현재 조방원에도 조금씩 탄력이 붙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을 장악했던 바이오주는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입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반도체 투톱이 올라와주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1.33%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4,622선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4,61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오늘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0.24% 빠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장을 시작했을 때는 상승 출발했었는데 계속해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가 현재 945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은 홀로 6천억 원대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 거셉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가량 팔아내고 있고 기관이 4,700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견조하다는 것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 부분을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이 1,600억 원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1,700억 원 덜어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육박하는 정말 국내 최초의 영업이익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63% 강세 보이면서 1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당일에 오히려 힘을 쓰지 못하는 패턴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소폭 빠지다가 오늘장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흐름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ADR 발행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ADR은 한국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증서입니다. 이것을 발행하게 된다면 미국 투자자들이 훨씬 쉽게 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외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이 부분에서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CES의 여파 때문일까요? 이 현재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반도체 소보장까지 온기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전반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반도체 섹터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CES 훈풍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위아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위아는 CES에서 열관리 시스템 그리고 구동 부품 등 신제품 3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가 이번에 CES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미래형 자동차 공조 시스템인 분산 배치형 HVAC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자동차를 여러분 타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누구는 또 너무 춥고 누구는 너무 더워서 불편한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 AI 기술을 탑재해서 탑승자별로 최적의 온도를 제공하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좁은 공간에서도 유턴이 가능한 구동관리 부품도 선보이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현재 11% 상승하면서 86,5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또 공개했던 현대차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까지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미국의 2027 회계 예산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2,100조 원 정도로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수입 덕분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 무리 없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전례 없는 마땅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는데요. 또 전날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 중으로 덴마크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군사적 수단 활용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반영이 되면서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대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11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로템, 한화 시스템 등도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느덧 벌써 5,000피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희 경제의 맥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서수진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화상 연결 통해서 전문가와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틴 전문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 좀 유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웃퍼폼이 강한 상황이죠. 이제 벌써 또 4,600포인트까지 어느덧 올라오면서 연초에 굉장히 상승폭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연봉으로 보시면은 벌써 9%, 코스피가 9% 오른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의 이렇게 상승의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더욱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코스피 지수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이제 장 시작 전에 대략 한 아침 8시 경에 나왔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은 무려 20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었고, 뭐 물론 영업이익을 21조까지도 바라봤던 어떤 증권가의 리포트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20억 원,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강한 상황이죠. 거기에 이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도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은 좋은데,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종목별로 어쨌든 좀 차별화된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뭐 어, 저기, 현대로템이나 이제 방산 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이런 대형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떨어지는 그런 약간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네, IT 투톱 강세 속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조금 선별적으로 바라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바로 맥점 짚어보면서 그러면은 이에 대한 아이디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을 20조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를 먼저 말씀드린 것이 사실 마음이 급해서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 80만 닉스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도 하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있는데 시장의 컨센이 22조까지 나오는 건 아니야? 막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사실 20조는 네.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약간 기회를 주나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내는 걸 보니까 지금 시장의 심리가 아무래도 조정 오면 나 무조건 삼성전자 살 거야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조정도 주지 맞습니다. 않았거든요, 거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 보일 때마다 진입을 하셔야 돼요. 한 주씩이라도. 이 얘기를 거의 11월 말부터 12월 내내 말씀을 드렸었고,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도 이제 연말 연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어쨌든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조금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공략을 했던 뭐 유진테크라던가 또는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밑에 반도체 소부장 이 삼성전자 또는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HBM 관련된 좀 밸류체인 종목군들을 좀 선별을 해서 미리 진입을 해놔야 오늘의 이렇게 차별화된 증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삼성전자는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의견은 똑같습니다. 음봉이 보일 때마다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10만 원대, 한 9만 원 밑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지금 14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이제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됐고 또 내일 SK하이닉스는 이제 ADR 미국 쪽으로 상장 재공시 기한이기도 하고 또 이어서 TSMC의 이제 12월 매출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4분기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2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이 배경을 봤을 때 이제 26년도 영업이익 100조라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될 수 있는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오늘의 이 잠정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 일단은 저는 최고점은 상반기 끝날 무렵 이제 하반기 넘어갈 때쯤에 한 번 더 숫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도 더 상승으로 가져갈지 또는 이제 횡보를 할지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사도 되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오늘처럼 물론 장 초반에 진입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실 때는 종가 부근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종가를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지금 뭐 장 시작하고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십자 도지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과 다시 올리려는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차트 이렇게 음봉이거나 이렇게 십자 도지 캔들이 나올 때 종가에 한 주씩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숫자로 증명되는 이 펀더멘탈적인 이 측면이 계속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측면에서 상반기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다. 정말 명확한 전략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네. 않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 속에 더 큰 지금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쿼리에서 목표가를 이렇게까지 잡았는데 사실 처음에 20만 원일 때 50만 원도 과도한 것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80만 닉스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았거든요. 80만 닉스 이렇게 네. 앞두기까지. 맞습니다. 네. 일단은 SK하이닉스도 정말 올해 그리고 작년 아웃퍼폼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 이유는 어쨌든 이제 HBM4 시장에 대한 개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는 올해부터 그런 기대감을 땡겨오면서 작년에도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올라왔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이제 또 엔비디아 CEO인 이 젠슨왕 CEO도 이제 그 차세대 반도체 AI 가속기 칩인 이 루빈의 양산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특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증권사에서는 지금 뭐 96만 원, 뭐 95만 원, 그리고 또 100만 원 이상까지도 어, 부르는 지금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계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저는 어느 정도는 실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은 그렇다는 거지 그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뭐 한 번씩 눌렸다가 가거나 또는 뭐 개별적인 이슈 또는 뭐 산업 전반의 이슈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AI 거품론도 그렇고 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어쨌든 반도체 섹터의 업황에 대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딱히 지금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리스크적인 요인은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지금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을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막 증설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수요가 폭발했을 때 어떤 그 과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증설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는 P4나 P5 쪽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또 용인 클러스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빨리 지어야 이제 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넘어서 뭐 내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주가 아웃퍼폼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막 저는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숫자로도 계속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뭐 잠깐 쉬어가는 국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방향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간에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갈 텐데 실적 역시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뭐 레거시 반도체가 이 매 달마다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자 우위 현상, 이
거기에 이어서 지금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지금 D램 가격 또는 이제 HBM4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객사들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없어서 못 사는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뭐 100만 원 또는 90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어, 이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뭐 삼성전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 이 뉴스가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그렇죠. 시장에서 반도체 심리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오늘 잘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 네. 하이닉스 측면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 ADR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네, 확정이 맞습니다. 된다면 조금 더 앞서 말씀 주신 그 긍정적인 뷰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돼서 그런 목표가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것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가늠을 하고 계신 건지 이 부분도 사실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일 ADR 관련된 이 미국 상장에 관련된 제공시 기한이 내일이에요. 이제 내일 이 제공시에 대한 이 ADR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내일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작년에 한번 이슈가 터졌을 때 확정된 바는 없고 검토 중이다라는 어떤 이 단어들, 워딩들을 봤을 때 저는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히. 이 자사주가 사실 약 2.4% 정도 되는데 자사주 비중이 좀 낮더라도 그래도 이 물량을 미국 쪽에 상장을 시키면은 어쨌든 좀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진 않겠지만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 발표될 이 제공시기 발표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펀더멘탈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이 너무 탄탄하고 전망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IT 투톱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앞서서 우리가 매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IT 투톱이 달려나가면 어디서 기회를 찾을까 이런 고민을 네.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 하고 있었는데 AS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12월 29일 종목인데요. 21%의 상승세가 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네.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20% 이상 상승폭이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 한번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유진테크 지표를, 차트를 한번 켰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략 안내를 해드린 날을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보시면은,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11월에 고점 찍고 단기 하락이 나왔을 때, 이 박스권 구간에서 안내를 해드렸단 말이죠. 제가 딱 연말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연초부터는 반도체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거예요. 마침 유진테크도 어쨌든 삼성전자 쪽으로 어쨌든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적인 측면이나 또는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때 안내를 해드렸고 바로 이튿날 어, 고점 이제 대략 한 14% 상승을 하면서 지금 9만 원 라인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가장 좀 유의미한 점은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최근에 또 상향 돌파했고 또 단기 이동평균선인 이 5일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또 크로스오버 하면서 상승 추세로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점을 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만 원 라인에서 약간 윗꼬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쪽 왼쪽에 이 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부분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딱 정확히 9만 원 부근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된 스타트가 끄는 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뭐 1월 말 그리고 2월까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나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까지 그 모멘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왜냐면 지금 9만 원 라인을 부근에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으로는 대략적으로, 8만 7천 원, 8만 5천 원, 러프하게 봤을 때, 8만 5천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매물대만 소화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차트를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2월 29일 우리 방송 히든 종목 유진테크 상승률 21% 집계되는 구간에서 홀딩 전략 체크해 보시겠고요. 또 그 다음 종목으로 가온칩스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1월 5일 종목인데 현재 10% 정도 수익률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차트를 좀 보니까 오늘 굉장한 강력한 상승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하우스 쪽이 사실 뭐 반도체가 갈 때 그렇게 같이 함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오늘만은 네. 좀 다르네요. 오늘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윗꼬리도 달리지 않고 58,800원 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홀딩할까요? 여전히 홀딩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 또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하루 이틀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 타점으로 잡아도 괜찮은 시기이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또 이렇게 초록색 원을 보시면은 이 날이 안내를 해드렸던 날이었는데 공략을 했던 날이었는데 지금 약 52,000원 라인이 52,000원 부근이 지금 지지 라인으로 확실히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으면 한 대략적으로 53,500원 라인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딱 잡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종목별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특히 또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어, 좀 유의미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나 지금 삼성전자 강한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이 가온칩스,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이죠. 말씀해드렸다시피 이러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 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HBM 관련주들을 압축해서 보셔야 돼요. 너무 종목군들을 넓혀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까지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는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작년 10월에서 11월까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꽤 높아진 반도체 소부장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급 상황이 좀 좋고 긍정적이고 연기금이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또는 본격적으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미리 선점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곧 신고점을 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 그 아래 아웃퍼폼이 조금 퍼포먼스가 덜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충분히 어, 지금 또 신규로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된 다른 종목군들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아래 나가고 있는 또 QR코드 또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종목군들 조금 더 추려서 한번 정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방송 중에 다 담지 못하는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맥점 짚어보면서 또 시장 안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요, 이제는 천조국에서 이천조국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방비가 2천조는 돼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또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를 하겠다. 이 돈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국방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사실 국방비를 이렇게 올린다면 어쨌든 방산 쪽에는 호재 있긴 합니다만
물가가 국제 정세로 볼 때는 사실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이렇게 국방비를 너무 올린다면 힘이 너무 이제 네,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겪게 될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우리 뭐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익인 측면도 있어서요. 이에 대한 이야기 좀 그렇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굉장히 주가 상승이 꽤 좋은데,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미국발 호재 소식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이제 국방비를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 즉, 하나로 따지면은 약 2,100억, 2,100조죠. 2,100조 원 규모의 국방비를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배경에는 어쨌든 자주 국방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발표됐었던 이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그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은 이제 유럽 또는 다른 국가들은 이제 알아서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알아서 국방비를 늘려서 자주 국방에 신경을 써라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오늘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SNS 통해서 이제 국방비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해서 또는 중국과의 또 패권 경쟁을 위해서 지금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사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방산 쪽의 어떤 기조 자체가 지상 방산 쪽이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 쪽으로 지금 금액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방산 쪽 그리고 우주항공 쪽으로도 이제 같이 생각을 같이 넓혀서 확장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사실 그린란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SNS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1조 달러에서 이제 1.5조 달러로 증액을 한다는 이슈와 함께 또 미국이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편입하겠다는 소식도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란드를 또 이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자국령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함이 많아야 돼요. 어쨌든 해상 전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뭐 해군 군함, 미국 해군 군함 쪽으로 지금 뭐 MR 계약 체결도 있을 것이고 뭐 HJ 중공업이나 또 SK 오션플랜트 같은 이 기업들이 최근에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죠. 네. 어제 나왔던 소식으로 또 이제 MRO 관련된 이 관련된 법안 통과 소식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섹터에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셔야 된다. 제가 작년에도 이제 돌아온 조방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조선방산 이제 내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소식들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나오고 있죠.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지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어떤 업종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뉴스 플로우들 이렇게 미국 쪽이나 유럽발 또는 뭐 중동 쪽의 이 수주 계약 소식 이 뉴스 플로우들로 올라가는 경향이 꽤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봐드리고 있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물론 굉장히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느덧 지금 한 85만 원 부근에서 지금 110만 원 라인까지 금방 올라왔어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최근에 다 말아 올렸기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에 돌입을 했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로템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막
돌아 나오고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고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도 보시면은 이제 5일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고 10일선과 21일선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처럼 올해 상반기에도 한 번 더 좀 조선과 방산 쪽으로도 아웃퍼폼 이 주가 상승 이 사이클이 한 번 또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따라붙어도 괜찮은 주가의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24만 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만 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저항 라인을 최근에 돌파를 해줬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핵심 포인트로 잡으시고 이제 그 윗단에 올라온 만큼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부터 이제 약간 윗꼬리가 달렸을 때부터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을 해도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 이 방산 섹터 업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우주항공 쪽으로도 우리가 확장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오늘부터 모아가도 좋을 종목으로 현대로템 꼽아주셨는데 2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 것을 체크하면서 24만 원까지 목표주가 제시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계속 챙겨보셨다면 제가 조방어는 돌아오는 거야 전문가님과 막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실 텐데 여기에 조선까지 오늘 더해집니다. 작년에 드렸던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 흐름이 사실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전 쪽에서도 며칠 전에 사실 큰 폭의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만 조선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전략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MRO 규모가 20조 원이 넘는다고 치면 오늘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 원이잖아요. 똑같은 규모인데 굉장히 큰 규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혜를 볼 것이 누구냐라는 걸 두고 명확히 시장은 알고 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도 여기에 뛰어들 것이다. HD 현대, 한화, HJ, 뭐 SK 오션플랜트까지 있었는데 삼성중공업까지 여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이 시장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어떤 수익을 챙겨갈 것인가를 두고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조선 쪽은 뭐 워낙 실적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가 그렇죠. 측면에서 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봐야 할까, 어떤 종목들로 좀 수익을 내기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업황과 함께요. 네.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좋은 것도 다들 알고 계시고, 이 실적, 그리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2년, 최소 2년에서 3년치까지 일감이 쌓여 있다는 부분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뭐 어, MRO 관련, 그러니까 유지보수 정비, 미군 해군 유지보수 정비 관련된 지금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게 보면은 역시 조선 섹터에는 좀 빅3,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3 종목군들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먼저 상승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으로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일단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이 종목별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이 빅3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종목을 마음에 드시는 종목으로 좀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찍어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저는 뭐 누가 먼저 올라가냐 이런 것보다 이 업황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거기에 이어서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어떤 비슷한 이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이 모멘텀을 그리고 수주 계약도 같이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주가적인 측면을 먼저 보시면은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한번 볼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막 60의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오늘 살짝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60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되면은 지지 라인으로 잡힐 확률이 커요. 지지 라인으로 잡힐 확률이 크고 이제 막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국면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기관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 물량을 대부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따라붙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따라붙지 않으면 사실 또는 지금 따라붙지 않으면 나중에 사야지 했다가 어,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 여기 3만 원 라인까지 올라오고 나서 사면은 바로 물리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초입에 들어왔을 때 좀 과감하게 우리는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방산도 그렇고 조선 섹터도 그렇고 이제 26년 어 1월 이제 막 시작이 된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 초입에 들어선 종목군들은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대형주들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따라 붙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일단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펀더멘털 측면이나 이 주가적인 측면을 같이 보자면은 저는 탑픽은 역시 HD 현대중공업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MRO, 그러니까 미군 함정 유지보수 쪽으로 굉장히 도크나 어떤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HD 현대 미포와 또 합병도 진행을 하면서 이 관련된 시너지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소식이었죠. 지금 미군의 해군 MRO 추가 수주 소식도 나온 것을 봤을 때 이제 막 또 이 종목도 이제 막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시점에서 지금도 충분히 따라붙어도 괜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부터는 조선방산 쪽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대형주 위주로 먼저 담아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제 관련된 모멘텀들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나 뭐 방산 쪽에서는 유럽발 또는 중동발 수주 계약 소식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포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수주 계약 말고도 이제 실적 같은 부분도 크게 걱정을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붙은 만큼 이 모멘텀에 저는 따라가는 좀 과감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월장 조선 방산 쪽에서 한 종목 정도는 담아가야 한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시면서 뭐 조선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이야기해 주셨죠. 네. 삼성중공업도 탑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시장 속에서 다양한 종목들 챙겨봤습니다만 히든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어떤 쪽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체크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보니까요. 뭐 반도체 여전히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뭐 조선 방산 쪽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또 네. 어떤 쪽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짚어 주셨어요, 종목을? 조선방산 말고도 우주항공 쪽을 조금 유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주항공 쪽에서도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그 밑에 좀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군들 좀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히든 종목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전문가님.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은 방산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은 방산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와봤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의 이 방산전자와 이 IC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국내 방산 밸류체인의 핵심, 이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로템이나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람 신체 중에서 뭐 몸통을 만드는 전차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눈과 뇌를 만든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동사의 사업 구조는 이제 크게 방산과 ICT,
ICT 그리고 우주항공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방산 쪽으로는 또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이제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전투 체계 기술과 전술 통신 등등의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ICT 쪽에서는 IT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면서 그룹 내에서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제 초소형 위성 그리고 또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을 하고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 모멘텀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방산의 업황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제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으로 가고 있고 이제 K2 전차는 폴란드 그리고 이제 중동 쪽으로도 활발하게 지금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다른 국가들로도 수주 계약이 나올 기대감이 꽤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방산의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그 안에 탑재되는 또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이런 기술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이 동사의 실적도 이 비례해서 같이 상승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좀 핵심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어서 조선 쪽으로도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해요. 이제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해군 건조 군함 건조나 이제 MRO 사업에서 활발히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핵심 기술과 동사의 핵심 기술 그리고 제품들이 적용될 확률이 꽤 높고요. 특히 미국의 지금 필리조선소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이제 뉴스 플로우가 나오게 되면은 이 동사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주항공 쪽으로도 지금 적에도 위성통신망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 X발 또 그리고 국내 우주항공 관련 테마들의 뉴스가 나올 때 이 동사도 같이 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업황이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4분기 실적 이제 1, 2월에 이제 동사의 실적도 나올 텐데 매출액이 약 1조 2천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당기 순이익은 사실 좀 등락이 심합니다. 3분기 당기 순이익은 약 1,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4분기에는 500억 원 정도로 좀 급등락이 조금 심한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인 지금 10조 원 규모의 지금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5년도 조금 급등락이 있었던 실적을 지나서 26년도에는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 이어가 보자면 지금 고점을 10월 말에 한번 찍고 나서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이 45,000원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막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해 있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막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굉장히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또 매수 타점 또 공략 자세한 가격 공략점을 알으셔야겠죠. 그러시려면 또 아래 나가고 있는 이제 QR코드 스캔하고 또 입장을 하시면 제가 방송 끝난 후에 자세한 이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